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지표 호조에도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네요. 두 번째, 고용지표가 어쨌길래 왜 고용지표가 잘 되면 하락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세 번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까요? 이러한 발표가 나온 하루 만에 아시안게임조차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 대여 공모주였던 SK스퀘어가 상장을 철회했는데요. 그 이유 살펴보고 남은 공모주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지까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요, 양호한 수준의 고용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페드의 매파 행보가 강해질 거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 하락한 32,900포인트로,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하락한 12,140포인트로, S&P 지수는 마이너스 0.57% 하락해서 4,123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개장 1시간 전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 동향에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42만 8천 명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40만 명의 증가치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4월의 실업률은 저널과 같은 3.6%, 시장의 예상치인 3.5%보다는 0.1%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니 야너주, 비농업 부문 고용이 뭐길래 고용이 훈풍이라는데 왜 하락한 거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란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인구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어제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는요, 고용인구수뿐만 아니라 시간당 평균 임금도 발표가 되는데요. 4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3% 올라 31.85달러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4%나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월과 비슷한 62%를 기록해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여타 고용지표는 견조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월과 비슷하게 나타나자 이러한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연준이 더욱더 매파적으로 긴축을 할 거라는 우려예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그저께에 이어 어제도 0.6% 상승한 3.14%로 마감하면서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13%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자, 이러한 와중에 중국은요, 방역을 풀면 대량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요, 제로 코로나 기조를 5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확인했는데요. 방역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일체의 언행과는 결연히 투쟁할 거라고 강조하면서요. 현재 방역 기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무위의 입장 표명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가 걸린 하반기 11월에 있을 당대회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중국이 경제 수도인 상하이의 봉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였던 5.5%보다 낮은 4.8%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타격을 입더라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한 거죠. 특히 중국은요,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발표 하루 만에 올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청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요, 상하이의 장기간 봉쇄와 물자난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당 서기에게 주민들이 직접 항의하는 등 중국에서는 볼 수 없던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장기 집권을 결정하는 공산당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민심을 다독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대회를 열었다가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상하이와 같은 민심 위반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은 열었는데 아시안게임은 안 되는 이유, 아마 이러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IPO 대여로 꼽혔던 SK쉴더스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인데요.
앞서 SK 실더스는 희망 공모가를 산정할 때 자신들이 물리적 보안을 더해 사이버 보안까지 하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희망 공모가 상단인 38,000원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의 몸값을 제시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보안 1위 업체인 S1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인데 이보다 더 높은 SK 실더스의 공모 가격은 고평가라고 평가를 내렸고, 수요 예측 전부터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요 예측 결과가 낮아졌고 SK 실더스가 이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낮춰서라도 상장을 진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SK 실더스는 아무래도 이러한 기관들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상장을 철회하고 다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SK 실더스가 공모를 철회하면서 남은 공모주 일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SK 실더스와 하루 차이로 공모를 진행하는 가온칩스의 경우에는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1800대 1을 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희망밴드 상단 13,000원을 초과한 14,000원으로 공모 가격이 확정됐죠. 자, 가온칩스만 보면 청약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다만 가온칩스의 청약금에 대한 환불일이 5월 16일인데요. 5월 12일과 13일에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가 청약을 진행하는 만큼 원스토어와 테린페이퍼의 다음 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공모주 청약에 매력적일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5월 7일 토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